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춘추시대 5명의 패자 춘추 5패 제환공과 진문공에 이어 이번엔 세 번째 패자를 소개해드리는 3부입니다. 세 번째 패자는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나왔으니 바로 중원 문명과는 거리가 멀었던 초나라였습니다. 세 번째 패자는 초나라의 장왕이었습니다. 다른 제후국들은 전부 무슨 공으로 끝나는 공작 제후들인 반면 초나라는 무슨 왕으로 끝나는 왕이죠. 어떻게 된 걸까요? 초나라는 황하를 기반으로 한 중원의 국가가 아니라 양쯔강을 기반으로 한 남방의 문화권에서 탄생했습니다. 출토되는 고고학적 유물들도 비교해보면 양쯔강 기반의 남방의 유물과 황하 기반의 북방의 유물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초나라 이전에는 남방의 사람들도 부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나라라는 북방의 선진부물을 흡수하여 성장할 필요가 있었던 남방의 부족 정치체들은 주나라에게 접근을 했고 그 중에 웅시 부족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토벌하던 상주혁명기에 남방의 웅시 부족도 함께 협력했었나 봅니다. 주나라의 안정기를 이룩했던 주강왕은 주나라 건국에 도움을 주었던 공신들의 후손들을 찾아내어 분봉해주겠다며 웅시 부족을 찾아내 당시 웅시 부족장이었던 웅역에게 양쯔강 중류 부근 초만 지역의 땅을 분봉하고 자작의 자기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초나라가 시작을 했죠. 그러나 주나라가 점차 쇠퇴하면서 남방에 대한 중원의 지배력이 약해졌고 초나라는 급격하게 세력을 불려나가 남방의 최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초나라의 위세가 날이 갈수록 커지니 웬만한 중원의 제후국보다 큰 나라였음에도 초나라의 국군의 지위가 고작 자작, 중원의 작은 제후국의 자기 공작보다 아래였죠. 이는 초나라가 남방의 이민족이라는 중원 사람들의 인종차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주나라도 동천을 하고 이제 주나라의 위상도 폭락했겠다. 초나라의 17대 자작 웅철이 자작 자기를 거부하며 스스로 왕호를 칭하니 바로 초나라의 1대 국왕 무왕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배은망덕하게 주나라 천자가 내린 자기를 거부하고 무엄하게 왕을 칭하냐며 중원의 제후국들은 초나라를 완전히 오랑캐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초기 폐업의 기준은 초나라의 북진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초나라가 가장 적극적으로 북진을 도모할 때가 초무왕의 손자 초성왕 때였습니다. 초성왕은 현나라, 황나라, 영나라를 멸망시켜 춘추시대 제후국들 중 가장 넓은 영토의 국가로 성장했고 가장 인접한 중원의 제후국 정나라를 여러 번 공격하고 옥죄어 아주 탈탈 괴롭혔습니다. 제환공이 있을 때는 제나라가 초나라를 막아주었지만 제환공 사후에는 송나라의 양공이 나섰습니다. 소양공은 패자가 되고 싶다며 여러 제후국들을 불러 모아 회맹을 개최하고 주변 제후국들을 공격도 했으나 송나라는 그 정도 그릇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송양공은 회맹을 개최해놓고 지각한 제후들을 잔인하게 죽이질 않나 주변 제후국 정벌에 나서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며 국력이 형편없음을 오히려 보여주는 꼴이었죠. 일부 역사서에는 회맹을 그래도 여러 번 개최하며 제나라의 빈자리를 일시적으로 채워줬다는 것만으로도 춘추 5패로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송양공의 패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실질적으로 제나라를 이을 수 있는 중원의 국가는 진나라였고 두 번째 패자였던 진문공은 비록 중위의 망명시절 초성왕의 환대를 받았으나 진나라와 초나라는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며 성북대전에서 진문공이 크게 승리하여 두 번째 패자가 되었죠. 초성왕 아들 초모광은 강나라와 요나라 등 무려 10개의 소국들을 멸망시키며 초나라 북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모광의 뒤를 이어 초나라의 왕이 된 초모광의 아들이 이번 영상의 주인공 초장왕입니다. 초모광이 급사하는 바람에 초장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야만 했습니다. 난세의 한 국가의 왕이 어리다면 이는 내분의 씨앗이 되어버리죠. 왕자 섭이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고 재위 초반 어릴 적부터 이런 일을 겪었던 이유에서인지 초장왕은 정사를 멀리하고 놀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충신이라 한들 본인의 향락행위에 대해 문제시 삼는 간언을 하는 이는 가만 냅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폭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는 초장왕이 여자들을 양옆에 끼고 놀고 있을 때 신하 오거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언덕 위에 새가 있는데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이 새는 무슨 새입니까? 재위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초장왕을 풍자한 수수께끼였죠. 초장왕은 3년을 날지 않았으니 한 번 날아오르면 하늘을 찌를 것이고 3년을 울지 않았으니 한 번 울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죠. 저는 초장왕의 이 대답이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의 폭군 모습은 자작극이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사자성어 불비불명의 유래랍니다. 초장왕의 향락이 계속 지속되자 보다 못한 대부 소종이 간언하였습니다. 초장왕은 간언하면 죽인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느냐고 꾸짖자 소종은 이 한 몸 죽어 임금을 깨우치는 것이 신의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후 초장왕은 일체 향락행위를 멈춘 채 수백 명의 간신들을 죽인 뒤 그만큼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했으며 오거와 소종을 재상에 임명하였습니다.
그간 초장왕의 방탕한 삶은 전부 연기였으며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아직 왕권이 불안전했던 이 초기 초장왕 나름 자기가 손절을 해야 하는 이들과 자기에게 충성을 바칠 인재들을 구분하는 테스트였던 거죠. 초장왕은 곧바로 무서운 기세로 주변의 제후국들을 공략해가며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심지어는 주나라 천자가 있는 나급 근처에도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이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심지어 초장왕은 주나라 신하에게 구정의 무게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구정은 상나라 때부터 이어지는 천자들의 상징물인 9개의 다리가 달린 소트로 구정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건 주나라 천자의 권위를 넘보겠다는 뜻이었죠. 거기에 더해 초장왕은 주나라 신하에게 초나라는 창끝만 부러뜨려도 충분히 구정을 만들 수 있다는 매우 무례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위 9년째에는 재상 투월초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투월초는 유명한 명사수였다고 하는데 투월초를 죽인 건 초나라의 또 한 명의 명궁이었던 양유기였습니다. 투월초와 양유기가 활 쏘기 대결을 펼치기로 했는데 투월초가 양유기를 향해 활 3발을 쏘자 양유기도 3발을 쏴서 투월초의 화살을 전부 막아낸 뒤 재빨리 양유기가 활 2발을 더 쏴서 한 발은 투월초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다른 한 발이 투월초를 명중시켰습니다. 초나라 사람들은 양유기의 활 실력을 두고 100발을 쏘면 100발을 모두 맞춘다고 평했고 100발 100중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투월초의 반란을 진압한 뒤 재상직에 공백이 생기자 초장왕은 추천을 받아 손수고를 재상에 임명했습니다. 초나라에서는 재상을 영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제환공에게 관중이 있고 진문공에게 호언이 있었다면 초장왕에게는 손수고가 있었습니다. 손수고는 미개간지를 찾아내어 개간하였고 물자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초나라 지역을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땅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후 삼국지에서 이 지역 이름이 형주랍니다. 손수고는 초장왕 때에 재상을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와 정황은 전해지지 않지만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내쳐졌고 하지만 능력은 너무 뛰어나니 안 쓸 수가 없어서 3번이나 재상으로 등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수고는 엄격한 법치주의를 오히려 지양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주장한 정치인도 아니었는데 손수고의 정치 정체성은 바로 융통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손수고와 초장왕이 초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가볍다고 생각해 중량을 무겁게 제작했는데 백성들이 불편해서 이 화폐 개혁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인들 정책이면 자존심 때문에 고집하는 게 일반적인 정치인의 모습이죠. 하지만 손수고와 초장왕은 잘 될 줄 알았으나 막상 해보니 불편함이 더 크다면 언제든 쿨하게 폐기해버리는 거죠. 손수고가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백성들의 불편함이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그들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기 때문에 불편하다면 언제든 정책을 고쳐야 하고 실행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강요하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그것을 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손수고의 정책 원리였죠. 예컨대 초장왕이 초나라 수레의 크기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손수고가 제안하기를 수레의 크기를 키우게 하지 말고 초나라 곳곳에 문지방을 높이게 했습니다. 문지방이 높아지니 수레가 문을 통과하려면 크기가 더 커져야만 했습니다. 과연 백성들 스스로 수레의 크기를 키우기를 원했고 자연스레 초나라 수레의 크기가 커졌다죠. 이러한 초장왕의 위세에 다른 제후국들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주나라 천자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던 춘추시대에 초장왕의 행보는 중원 질서에 실로 위협적이었습니다. 비록 진나라에는 진문공도 좋고 없었지만 그나마 초나라의 북진을 막아줄 제후국은 진나라였습니다. 초장왕이 북진을 위해 가운데 낀 약소 제후국 정나라를 공격할 때마다 진나라에서 구원병을 보내주며 두 국가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기원전 597년 초장왕은 한 번 더 정나라를 쳤습니다. 초장왕의 3번째 정나라 공격이었죠. 이번에도 진나라에서 구원병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구원병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미 정나라는 초장왕이 함락해버립니다. 초장왕이 진나라군과 싸워야 할지 그만 돌아가야 할지를 고민했는데 영윤 손수고는 정나라 제후로부터 항복을 이미 받았으니 이 정도로 만족하고 돌아가자고 했고 다른 신하였던 오삼은 진나라군이 들어오면 정나라는 또 배신할 거라며 진나라군과의 결전을 주장했습니다. 초장왕은 손수고의 결정에 따라 철수하려고 했지만 오삼의 거듭된 설득으로 출정하기로 합니다. 한편 진나라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진나라군 총사령관은 진나라 재상 술림보였는데 술림보는 딱히 초나라와의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곡을 포함한 일부 장수들이 강경하게 전투를 주장했고 술림보가 어물쩍대는 모습을 보이자 선곡은 단독적으로 부대를 이끌고 황하를 넘어 정나라를 향해 출격했습니다. 술림보는 매우 분노했지만 그렇다고 선곡을 마냥 냅둘 수도 없어서 별 수 없이 전군 황하를 건너게 했죠.
초나라군과 진나라군은 필이라는 곳에서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술림보나 초장왕이나 아직 마음의 결심을 확실하게 내리지 못해 사신단 몇 번 보내며 화친으로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술림보의 태도에 못마땅했던 진나라군의 강경 장수들이 술림보의 허락 없이 초나라군에게 공격을 퍼부으며 도발을 했고 초장왕이 먼저 결단을 내립니다. 초장왕은 직접 부대를 이끌며 진나라 진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진나라의 술림보는 초장왕도 전투를 원치 않고 있다는 생각에 경계를 게을리하고 있었고 그때 초장왕의 군대가 들이닥친 거죠. 방심하고 있던 차에 공격을 받은 진나라군은 빠른 시간에 무너져버렸고 술림보는 전군 황하를 다시 건너 퇴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열이 흐트러져 황하 도강이 지연되자 술림보는 가장 먼저 황하를 건너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자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린 겁니다. 너도 나도 황하를 건너기 위해 질서가 개판이 되어버렸고 황하를 건너는 배의 최대 인원을 넘어가며 배가 전복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퇴각도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한 선곡은 무분별하게 배에 승선하지 못하도록 배 위의 병사들에게 무리하게 배에 타려는 이들이 있으면 몽둥이로 손을 때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팀킬이 벌어졌고 익사하는 병사들이 속출했죠. 그리고 차마 강을 건너지 못한 병사들은 초나라 군사들에게 도륙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기원전 597년 초장왕이 지난날 성북대전의 패전을 만회하고 진나라를 제대로 무력화시킨 이 전투가 바로 필전투입니다. 초나라의 장수 오섬은 초장왕의 기세를 몰아 황하를 건넌 뒤 진나라까지 공격하자고 제안했으나 초장왕은 성북의 패전을 충분히 복수했으니 이제 진문공이 한 것처럼 내부적인 강화를 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진군은 멈추었습니다. 만약 초장왕이 자만하여 계속 몰아치다가 무너졌을 가능성도 매우 농후했습니다. 초장왕은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지 객관화가 잘 되었기에 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피일 전투의 대승 후 신하 반당이 초장왕에게 피일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자며 진나라군의 시신을 모아 경관탑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초장왕이 한 말이 유명한데요. 글자를 봐라. 한자 무자는 그칠 지와 창과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옛날에 밝은 왕들은 불경한 자들을 토벌하여 그 우두머리를 죽여 땅에 묻고 흙을 쌓아 올려 큰 치욕을 받게 하였다. 그런 일로 경관이 만들어져 불의하고 부정한 무리들을 징계한 것이다. 지금 진나라는 죄로 삼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모두 충성을 다해 그 군주의 명에 따라 죽었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구경거리 무덤으로 경관을 만들 수 있겠는가. 초장왕에게 힘이란 창을 어디서 그칠 줄 아는 것이라는 거죠. 힘의 윤리학을 시사하는 초장왕의 멋진 전쟁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 전투 이후 초장왕의 초나라가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고 세 번째 패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초장왕이 이 정나라에서 하희라는 아주 예쁜 여인을 후궁으로 들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무신이라는 신하가 초장왕에게 무릇 군자란 미모가 빼어난 여인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르자 이 말에 초장왕이 하희를 정나라로 다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때는 초장왕이 죽고 그의 아들 초공왕 때였습니다. 무신은 사신 자격으로 제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정나라를 들러 하희와 함께 도주한 뒤 진나라로 망명을 가버린 겁니다. 분노한 초공왕과 무신과 사이가 안 좋던 당시 재상 자중은 초나라에 있던 무신의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고국에서 가족들이 몰살됐다는 소식에 진나라에 있던 무신은 매우 분노하며 진나라 제후에게 본인을 오나라로 보내주면 오나라를 크게 발전시켜서 초나라를 견제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무신은 오나라로 들어가 오나라의 군력을 크게 키웁니다. 초나라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적이 생겨버렸죠. 이 다음 내용은 4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